2006년 11월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세계 각국에서 온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130개 나라의 대표단이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장관 등 57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회의의 최대의 관심사는 교토의정서 1차 이행 시기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 확대 문제. 의무 대상국이 확대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인 우리나라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 확실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대표단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도 분주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기후변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국가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많은 국가가 같이 동참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융통성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2주간에 걸친 회의는 개도국에 대한 의무 부담 설정을 2008년 이후로 지연시킨다는 것에만 합의한 채 폐막됐다.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곧 산업 생산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당장 화학, 시멘트, 철강, 제지, 전력 기업은 갈등이 불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는 과거와 같은 고립된 폐쇄 경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서로 주고받는 거래에 의한 경제 체제가 되어가고 있고 서로 모든 나라의 경제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어떤 자원 침탈의 시각에서 본다기보다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 형태로 생각을 하고 단지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 다음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I mean, you are in a very interesting political situation because you are on the climate side, you're part of the non-Annex 1 group, and you can do CDM country host projects as a host for them. And at the same time, you are a member of the OECD, so you sort of have a little bit of foot on both sides. And of course, that also means that there's an element of political pressure on the country as one of the next countries to get engaged in this regime. 소리 없이 세계 경제 판도를 바꾸고 있는 탄소 배출권. 에너지 빈국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Fresh meltwater tunneling straight down through the Greenland ice to the bedrock below. Now, to some extent, there has always been 미국의 전 부통령인 엘 고어가 나레이션을 맡아 화제가 됐던 영화 불편한 진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영화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I am Al Gore. I used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이다. 얼마 전 영국에서 발표된 한 권의 보고서는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700쪽에 달하는 이 방대한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이 약 10조 달러, 우리 돈 약 9,3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며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 파탄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미국인들은 이 보고서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 미국은 200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의 39% 이상을 배출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런 미국이 2001년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교토의정서批准을 거부한 것이다. 부시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것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북동부의 9개 주. 이들은 2006년 8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감축하는 데 합의한다. 영화배우 출신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지사로 있는 캘리포니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AB 31을 통과시켰다. It's perfectly possible for the US states to participate in the carbon market, the project-based carbon market, without joining Kyoto. It's also possible for US consumers to purchase voluntary emission reductions, and that's beginning to happen. There's really a movement now across America in the universities. Campuses all across America are offsetting their emissions, therefore creating demand for emission reduction projects. It's an amazing phenomenon. And it will create sufficient demand to encourage investment, for example, in projects that don't qualify under the Kyoto Protocol, for example, in the forest conservation area.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2005년 11월 미국의 에너지 기업 경영진 30여 명이 모인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규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시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교토의정서로부터의 탈퇴이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 주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의회나 그 미국 기업 역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불가피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이제 미국의 국내 여론도 상당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미국 국민들의 75%가 지구 온난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의 4분의 3 정도의 또 국민들이 이것은 상당 부분이 인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批准을 거부한 이유는 경제적 파급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批准거부 6년 만에 바로 그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U.S. energy companies realize that if they go for a climate change law now, it may be more lenient than if they wait until after Bush is out of the office. Because whoever follows Bush, they feel is going to be a much stronger regulator. So they want to get the laws passed now rather than wait 2 or 3 years and the laws may be much more strict. So recently there is a new push to see federal laws in the U.S.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의 변화가 생기면서 비상등이 켜진 건 한국의 자동차 수출업계다. 한국차의 대미 수출은 연간 약 70만 대. 이 중 약 25%인 17만 대가량이 온실가스를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수출된다. 그렇다면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2012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10만 대 기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10만 대 기준으로 5g의 CO2를 초과했을 때
그 관련된 부담이 이 1,0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벌금만이 아니고 저희 자동차 업계에서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엔진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량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벌금에 따른 부담보다도 더 훨씬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2009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행 1km당 186g에서 140g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때 드는 비용은 차 한 대당 약 4,000달러. 차종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7억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쯤 되자 자동차 업계는 기후변화 협약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친환경 차량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작년 3월에 다시 말해서 작년 2월 16일 날 실제적인 지구 온난화 협약에 대한 추진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조급히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TFT를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가동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지구 온난화 감축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선정했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서부터는 부문별 감축을 생산 부분에서는 얼마나 감축을 할 수 있는지 연도별 계획과 그 다음에 제품에서는 얼마나 감축을 할 수 있는지 연구개발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소비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 폐차에 이르기까지의 CO2 감축에 대한 부문별 감축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선진국들이 개도국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을 세우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정부나 산업계는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3차 공약 기간에 참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목표나 의무 감축 부담이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소 정확한 목표 수립하는데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대기업이나 또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국제 트렌드 흐름 속에서 국가 목표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감축해야 할 그런 업종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국가는 국가 나름의 이제 목표 수립에 협상을 전개할 것이고 기업은 국가의 어떤 목표만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most of the experience we've had here shows that if businesses take the lead and work with government, they can create incentives for making investments early. So that's what I'd encourage the business community to do in Korea. Work with government and build value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oday that will increase once those formal obligations are put in place after 2012.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 시대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인가? 유니레터럴 CDM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CDM 사업의 초기 형태는 바이레터럴, 다시 말해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뒤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유니레터럴 CDM, 즉 개도국도 자국의 자본과 기술로 CDM 사업을 진행한 뒤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유니레터럴 CDM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 대표단이 6년 전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작년에 드디어 승인이 돼서 개도국 스스로가 CDM이라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지금 그 사실 우리가 6년에 주장했던 바인데 이게 작년에 관철이 됐습니다.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CDM 사업이 더욱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자적 CDM 사업이 가능해지자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2006년 말까지 개도국에서 유엔 승인을 받은 독자적 CDM 사업은 100여 건. 한국에서도 수도권 매립지 공사와 부산시청 등이 잇따라 CDM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혐오 시설로 천대를 받아오던 쓰레기 매립지다. 2006년 메탄가스 발전 시설이 들어선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매립지. 이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총 15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20분의 1 수준이다. 에너지 수입 대체 효과는 연간 중유 50만 배럴, 약 200억 원. 연간 34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판매해 약 169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매립지 전역에서 발생된 매립가스는 포집시설을 통해서 포집을 하게 됩니다. 포집된 매립가스는 매립가스 이송관을 통해서 발전시설로 투입이 되게 되는데 발전시설로 투입된 매립가스는 스팀 터빈 방식의 발전 방식을 이용해서 발전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된 전력은 총 50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전력은 15만 가구에 매일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다. 매립지 곳곳에 박아놓은 배출관으로 매립가스를 모은 후 소각, 증기 발생, 터빈 구동, 발전 단계를 거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매립가스 성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메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1배나 강력한 온실가스다. 수도권 매립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10년 동안 1,374만 톤, 1년에 137만 톤이다. 137만 톤은 자동차 60여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수준. 유엔에서 CDM 사업으로 승인받을 경우 연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자본으로 확보한 쓰레기 매립장의 탄소 배출권을 해외에 판매하려는 부산시의 노력도 주목된다. 저희들은 이 CDM 사업을 외국 자본으로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CER을 우리가 보유를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될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국내 자본으로서 이것을 계획을 하고 해서 우리가 CER을 확보하려고 그런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를 이용해 연간 6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생곡 쓰레기 매립장은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으로 16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줄였다. 돈으로 환산하면 15억 4천만 원. 앞으로 21년 동안 총 321억 원의 부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성이 높은 메탄가스도 온실가스 감축의 최종 목표일 수는 없다. 한국 기업들이 CDM 사업이나 다른 어떤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처럼 HFC나 N2O 같은 것들은 이미 대부분 선점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직 메탄 회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포텐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일단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향후 이제 결국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이산화탄소 자체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기회의 모색 또한 중요하지만 그런 그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예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다. 서해상에서 가장 높은 낙차를 이용한 조력발전 시스템으로 사업비만 약 3,550억 원이 투입된 시화호 조력발전소. 공기업 최초의 CDM 사업인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55만 메가와트, 50만 인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이 무공해 에너지로 전력 수익은 물론 연간 31만 5천 톤의 탄소 배출권도 얻게 됐다. 3, 4주 전에 네덜란드의 ABN 암로라는 회사로부터 제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가격은요? 가격은 런던 시장 가격으로 선물 가격일 경우에는 CO2 톤당 10 내지 12유로, 현물일 경우에는 20 내지 25유로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이 있는 한 계속 발전이 가능한 이 조력 발전소는 한 번 설치로 최소 30년은 가동할 수 있어 경제성까지 갖추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조력발전이 도입되지 못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러나 시화호는 방조제 축조를 이미 내부에 간척 사업을 위해서 방조제 축조를 이미 해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조제상에 추가적인 시설을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상 제방 축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풍력도 무공해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다. 그동안 세계 풍력 발전 산업을 주도해온 건 덴마크의 베스타스와 스페인의 가메, 악슈나 등 풍력 발전기 제조업체들. 최근에는 국내 업체들까지 앞다투어 풍력 발전에 뛰어들고 있다. 풍력 발전으로 얻은 전력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인정된다면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해발 850m에서 1470m에 이르는 대관령 풍력단지. 이 메가와트짜리 풍력발전기 49기가 가동되는 이 단지는 연간 24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연간 1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인정받았다. 15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24억 원. 앞으로 10년 동안 24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무공해 환경과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셈이다. 그렇다면 해외 CDM 사업 진출은 어떨까? 중국 간수성에 건설되는 49메가와트 규모의 위문 풍력발전소. 16,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 발전소에 투자한 기업은 한국전력이다. 중국 측 대당집단공사하고 2005년도에 합작 계약을 해서 2005년 말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5,750만 달러가 되고요. 이 중에 3분의 2는 중국 내에서 차관으로 조달을 하고 있고요. 3분의 1은
중국 대당 측이 60%, 한전이 40%를 투자를 해서 2006년 말에 완공을 하고 2007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은 세계 풍력 시장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국내 기업 최초로 총 600만 달러에 달하는 해외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은 또 중국 내이멍구 치펑시 사이한파 풍력단지 3, 4단계 조성 사업에도 진출했다. 전체 178메가와트 규모의 사이한파 풍력단지에서 한전은 45메가와트의 3단계와 50메가와트의 4단계 사업에 출자해 중국 최대 발전회사인 대당 집단공사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총 투자비 800억 중에서 한전은 32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비는 6년 이후면 회수가 가능하고 21년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 CDM 해서 클린 디벨롭 메커니즘 해서 청정 개발 체제로 해서 연간 40만 톤의 배출권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 협약에 한전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现在是中国政府非常重视可再生能源的开发和利用。国家发改委陆续出台了几个关于新能源方面的法律法规。其中最主要的就是可再生能源法。那么就是说，从国家和政府的角度上，保证了可再生能源开发的一系列政策，也就是说给这个开发、投资建设风电的或者是可再生能源的这个企业，给了一定的政策上的保障。 현행 교토의정서상에는 개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CDM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한국전력이 투자한 중국 지역 풍력발전소는 개도국이 개도국 CDM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선례가 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CDM 선도기업들. 그러나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여전히 많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온실가스 감축이 정말 대세냐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의무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정책의 방향이 수립되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의 명확한 그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조기에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그 첫 번째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리 액션으로 그 취해서 통해서 얻어진 그 배출권이 그 2012년 이후에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부의 그 협상에 딸려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EU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그 경쟁력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선도 기업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 감축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우리 기업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최근 개도국이 개도국에 투자한 CDM 사업이 유엔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2006년 6월 브라질이 니카라구아 열병합 발전에 투자한 CDM 프로젝트가 CDM 사업으로 등록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들에게도 해외 CDM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nd let's assume that after 2012, carbon continues to have real value in the market. Then those factors combined, the 60 to 80% emission reduction, doing half of tha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arbon having real value in the market, means that you could generate a north-south emission flow, a carbon finance flow, which would be in the order of $100 billion per year. And that $100 billion a year is basically enough to green the $16 to $17 trillion investment challenge that Claude Mondil was talking about yesterday. So there is, at least in theory, these are very big targets, a perspective. Generally speaking, very interested in South-South cooperation. I think it's a myth that the technological solutions are going to emerge in the north and be transferred to the south. They're just as likely to be developed in the south and transferred to the north. We have huge innovation taking place in China and India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t's not just manufacturing skills, it's also industrial innovation with technology being developed in the emerging markets that will drive down cost and make it more likely that the so-called developed world will have access to cheaper, effective technology to reduce greenhouse gases. 강원도 대관령 능경봉 서쪽 해발 960m 지점. 신갈나무 숲에 용도를 짐작하기 어려운 32m 높이의 철탑이 우뚝 솟아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곳까지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타워다. 플럭스 타워로 불리는 이 시설의 주요 기능은 대관령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 산림 생태계 사이에 이산화탄소 교환하는 그 속도를 측정하는 타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그 변화를 갖다가 농도 변화를 10분의 1초마다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일사량, 복사량, 그 다음에 강우량, 기온, 습도, 풍양, 풍속 등을 갖다가 모니터링해서 결국 이 데이터 로고로 받게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플럭스 타워 외에도 모두 8가지의 관측 장비가 더 있다. (30분마다) 한 번씩 돌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는 줄기 측정기. 줄기나 잎을 자연 상태에 방치한 후 6개월에 한 번씩 회수해서 분해 속도를 측정하는 분해 측정기. 토양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뿌리가 호흡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는 토양 측정기 등이 그것이다. 대관령 관측소에서 모아진 정보는 충남대 식물생태계연구실로 옮겨진다. 김 교수팀의 연구 결과 대관령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세계 최고 수준. 숲 1헥타르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유럽이 0.3톤, 미국이 0.5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일본이 1.23톤이다. 그런데 대관령은 일본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1.23톤을 훌쩍 넘어선다. 2004년도에는 1헥타르당 2.4톤을 흡수하고 있었고 2005년에는 1.8톤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산림대에서 동일한 낙엽 화력 수림에서 동일한 수령을 갖는, 또 동일한 나이를 갖는 산림과 일본의 산림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일본에서는 그 약 1.1톤에서 1.23톤 정도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측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냉온대 낙엽 하류수림대는 그 일본의 산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가 가장 왕성한 3, 40년생 나무들이 전체의 64%나 차지한다. 1960, 70년대에 대대적으로 펼친 조림 사업 때문이다. 우리나라 숲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연간 100만 톤가량. 숲 1헥타르 평균 4.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이다.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1헥타르당 연간 92달러. 전국적으로는 연간 5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은 나무만이 아니다. 산림 토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나무의 70%. 나무와 토양의 이산화탄소 총 감축액은 연간 9억 7천만 달러로 예상된다. 숲만 잘 가꿔도 그 가치를 몇 배, 몇십 배 늘릴 수 있다는 말이다. Annex 1 countries will have an interest in investing in these AR projects because, first of all, the credits will be somewhat cheaper than other credits from the energy sector, for example. But also, these reforestation projects can greatly help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host country, of the developing country. If you think of places like Africa, for example, sub-Saharan Africa, reforestation is their main opportunity, the main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CDM and the trading market. 유리해탈 사업에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개도국 간의 개도국 간에서 이 사업의 등록은 해외 조림 CDM에 대한 관심도 높다. 2006년 9월에 열린 CDM 세미나.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이 행사에서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경향이 보고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제7차 기후변화 협약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숲이 조림으로 CDM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 조림 CDM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신규 조림과 재조림, 그리고 산림 경영이다. CDM으로 인정되는 건 신규 조림과 재조림.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모든 숲에서 탄소 배출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꾼 숲이 흡수한 온실가스만 탄소 배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신규 조림과 재조림 사업에 참여해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조림을 할 때 특히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동원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나서 심을 수가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또 나무를 심은 걸 또 가꿀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그 기여도가 다른 그 에너지 사업에 나오는 그 CDM 사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독특한 그 특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IT도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단체에서도 AR CDM에 대해 다시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개도국에서 CDM 사업을 진행하려면 진행 주체인 기업도 있어야 하지만 이들 기업의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펀드도 지원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탄소 펀드 시장은 아직 미미한 상황. 환경 펀드 관련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잘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 대형 금융기관에서 환경 펀드 관련해서 그 본격적으로 펀드를 결성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의 단초가 되고 있는 건 2005년 7월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산하에 설치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다. 국내 기업과 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이 기구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이산화탄소 500톤 이상인 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 성과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주식처럼 보유하면서 사거나 팔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최소한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실적으로 발생해서 모두 공공의 복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내가 투자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최소한의 시장이 이제 되도록,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최초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7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관련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했다. 톤당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제 시세와 비슷한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초 가격을 공시한 뒤 거래 시장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시장 상황에 가격을 맡긴다는 계획.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삼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이기도 하다. 의무 부담을 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그걸 가지고 있든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있든 현재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쓸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학습 효과를 적응을 해나갈 수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감축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행한 감축 사업들을 통해서 어차피 그게 다 모아지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 효과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중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국내 6개 반도체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선 탄소 배출권 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각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입력한 뒤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도한 것이다. 비록 모의 거래이긴 했지만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학습 기회로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감축을 해야 될 의무도 없고 지금 먼저 감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영향이 나타날지, 긍정적인 영향이 될지 부정적인 영향이 될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들을 조금이라도 일찍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런 그 모의 거래제를 통해서 이런 불확실성들에 대한 위험을 지금이라도 좀 더 알려주고 미래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갖다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선 뉴욕 상품거래소나 유럽 기후거래소와 같은 배출권 파생 상품 시장, 즉 이산화탄소 배출권 선물 옵션 시장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잠재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I think Korea would probably b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places to conduct emissions, carbon trading for the moment. It's under the rules of the Kyoto Protocol, but Korea has a very large potential to deliver those emission reductions to outside of Korea. And also in the future, if you start looking at phase 2 or whatever it's going to be post-2012 scenario, within Korea there will be there is already a huge drive to reduce emissions. I think the government's looking into that very closely at the moment. And I think it will develop into a scheme which could then lead to further cooperation with other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India, who are at the moment the biggest in emissions or emitting at the moment. 에너지 수입량 97%, 에너지 사용량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의 에너지 빈국.
교토 의정서를 이끌고 있는 유럽에 이어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면서 탄소 전쟁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해외 CDM 시장에 투자하고 쓰레기 메탄가스를 전기로 만드는 노력들이 있는 한 새로운 경제 전쟁의 승자를 꿈꿀 수 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